기독교적 통일운동단체인 평화통일연대가 3.1운동 100주년에 맞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포럼을 갖고 3.1운동 정신을 한국교회가 계승해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의 동력으로 삼자고 강조했습니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 문제 해결을 위해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노회 수습정권위원회와 총회 재판국이 각각 모임을 가졌습니다. 수습정권위원회는 노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명성교회 세습 지지 측과 반대 측을 불러 각각 면담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가 최근 몇 년 동안의 모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말 한 달 동안의 거리 모금액은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전체적인 연중 모금액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한 이웃, 오늘은 한국에서 14년 동안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해온 덴마크인 에밀 라우센 씨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을 주도했던 한국교회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연구가 활발합니다. 성경적 평화통일을 고민하는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포럼을 가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원로 사학자 이만열 교수는 3.1운동은 자주, 민주, 평화, 일치의 정신적 유산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신분과 지역을 초월한 우리 민족 사상 최초의 거족적인 운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3.1운동의 성공적인 거사는 기독교계 안에 교파를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천도교와 불교 등 이웃 종교와의 연대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는 100년 전 3.1 정신을 계승하려는 한국교회가 모순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없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들이 100년 전에 그 선조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오히려 영광스러운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우리가 각 교회에 공문도 보내고 2번, 3번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만나자는 소리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3.1운동 정신을 한국교회가 계승해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타락시켰던 이 모습을 다 내려놓고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철저한 반성과 회개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뤄야 진정한 평화 통일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데 이웃 종교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한국교회가 역사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 시대의 민주, 통일, 또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이웃 종교와 연대하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결국 민이 나서서 민이 평화적인 방법을 가지고 세계 여론을 바꿔내고 미국의 여론을 바꿔내면서 우리 민족의 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이게 3.1 정신을 우리가 이 현 시점에서 실현해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편 평화통일연대는 3월에 3.1운동 100주년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4월에는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비무장지대 평화 손잡기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관심이 높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 수습정권위원회와 통합총회 재판국이 오늘 각각 모임을 열고 중재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으로 불거진 예장통합총회 서울 동남노회에 대한 갈등 조정이 새해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구성된 서울 동남노회 수습정권위원회는 노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양측을 불러 각각 면담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김수원 목사 측은 명성교회 사태에서부터 불거진 노회 일련의 상황을 수습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노회 형편과 사정, 되어진 일들, 이것이 노회만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교회와 관련되어진 문제들인데 그런 전체적인 것 좀 조망해 나가면서 문제를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반면 명성교회 세습을 지지하는 고대근 목사는 양측의 갈등이 너무 깊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노회 분립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습정권위원회는 노회 수습 방향에 대해 화해 조정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영남 위원장은 법을 지키면서 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화해 조정을 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화해 조정이 안 되면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고 노회 정상화에 나서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재판국도 모임을 열어 김수원 노회장에 대한 서울 동남노회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의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0월 노회 당시 산회의 법적 정당성과 이후 노회장 추대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국은 이날 재심이 개시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소외된 이웃을 위한 구세군 자선냄비의 종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자선냄비의 거리 모금액은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업들의 후원 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전체적인 연중 모금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요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구세군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구세군 자선냄비의 거리 모금액을 가결선한 결과 약 31억 원으로 2017년 36억 5천만 원에 비해 5억 5천만 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부터 거리 모금액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구세군 측은 이에 대해 현금을 들고 다니는 시민들이 줄어든 데다 자선냄비가 설치된 곳에 유동인구가 집중되기보단 다른 지역으로도 점점 분산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경제 불안과 더불어 이영학 사건과 같은 온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전체적인 기부 문화가 위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집중되는 곳에 자선냄비를 배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7년도에 기부 포비아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요. 반면 기업들의 후원은 증가하면서 연중 전체 모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의 사회공헌과 복지활동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세군 측은 거리 모금은 줄었지만 기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낮아진 것은 아닌 만큼 모금단체의 투명한 운영과 후원자들의 감시가 조화를 이루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기부 문화 정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고 강조하며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나눔의 손길을 조금만 나눌 수 있다면 그러한 어떤 나눔의 사랑이 모여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큰 힘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한편 구세군 측은 내년 상반기부터 신탁은행과 협력해 유산 기부를 도입하는 등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온 지 14년 동안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해온 덴마크인 에밀 라우센 씨를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에밀 라우센은 막연히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14년 전에 한국에 왔습니다. YMCA에서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서울역과 영등포역의 노숙인 봉사활동, 사회단체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한국인 아내와 함께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청소년 단체인 글로벌 유스페어 소개로 한 다문화 학교를 찾았습니다. 덴마크에서 태어난 에밀은 어렸을 때부터 봉사활동이 몸에 뱄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랑 그 빨간 십자가 레드크로스랑 계속 같이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때 한 9살 때부터 아빠 나한테 꼭 봉사활동 해야 돼요. 봉사활동 하면서는 정말 의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항상 유쾌한 에밀은 한국의 이웃들에게 봉사하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며
그렇게 할 때 자신도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고 저도 이게 한국에 사는 외국인인데 한국 사람들한테 밝은 모습 보여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돈만 받는 외국인이 아니고 저도 한국에 있는 한국 너무 사랑해서는 봉사 좋아해서 뭔가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히우키우도 배울 수 있어서 참 유익했어요. 원래 같이 수업을 안 했는데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이라서 너무 반갑고 에밀 선생님과 참 재미있었어요. 에밀 라우세는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한국을 사랑하게 됐고 신학대학원에서 만난 한국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CBS에 새롭게 하소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등의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고 지난해에는 한국어로 책을 쓴 유명인이기도 합니다. 에밀은 틈틈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덴마크와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 두 나라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은 일이 할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이게 연결한 일도 있고 근데 제가 한국에 사는 14년 동안 살던 경험이 덴마크의 경험이도 연결해서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덴마크 사위 에밀 라우세는 한국 사람들, 특히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복을 전파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 있는 총회회관에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한 박종철 총회장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올해가 되길 바란다며 모든 교회가 상생할 수 있는 침례 교단이 되도록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에 모인 이들은 나라의 안정과 민족 복음화를 위해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침총회는 오는 4월 130년 전 한국에 침례교를 전파한 펜웍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한 대회와 미자립 교회를 돕는 교회 세움 운동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교회 내 분쟁과 갈등 문제들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화해와 조정 등을 시도하는 한국 기독교 화해중재원이 오늘 서울 연지동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열고 화해, 조정, 중재 사역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담임 목사는 설교를 통해 교회 안의 분쟁 문제를 세상 법정이 아닌 한국교회에 세워준 기독교 화해중재원의 사역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화해중재원 유재수 대외협력처장은 보고에서 지난해 중재원에 위탁 접수된 33건을 처리했다면서 현재 교회 관련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 3건이 법원으로부터 우리 중재원에 위탁될 만큼 중재원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선 특별한 이슈 없이 지난해 사업보고와 결산을 승인한 뒤 올해 201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진교회, 전주 함께하는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가졌습니다. 부산 진교회가 신충호 목사의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교회를 세웠던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희생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지역사회와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복음의 빛을 받는 그 역할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충호 목사는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해 동안교회와 왕십리 중앙교회, 활빈교회, 용산교회에서 심우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최운창 목사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최운창 목사는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와 경북장로총연합회는 수련회를 열고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제40회 전국평신도 동계수련회를 열고 민족복음화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전명구 감독회장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는 감리교인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초교파 장로 연합단체 경북장로총연합회가 제23회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련회에는 예장합동 총회장 이승희 목사를 비롯해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이 강사로 참석했습니다. 정직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자는 취지로 결성된 한국정직운동본부가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전도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전도집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한국정직운동본부가 안보, 원자력, 경제, 인권 등 각 분야별 아카데미를 열고 사회 각 분야에서 복음적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정직한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한 바른 대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정직운동본부에서 이 일을 합니다. 작은 교회 세우기 목회자 클럽이 전도사역자 세우기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한 서울하나교회 조한백 목사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밤부터 구름이 많고 곳곳에 눈이 날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